하정수는 왜 김경애를 죽이려 했을까요? 그리고 강태주는 어떻게 경찰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궁금증만 잔뜩 남긴 채 치료가 끝났는데요. 하정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김경애에게 염화칼륨을 주사해 죽이려 하고 바로 그 순간 강태주가 나타나죠. 경찰서 유치장에 있어야 할 강태주가 갑자기 병원에 나타난 것도 놀라운데, 강태주는 하정수에게 김경애가 6개월 전 우리 함께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였고 당시 담당의가 하정수였다는 사실까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정수의 뒤에 고동찬 병원장이 있다는 것도 확신하고 있었죠. 예고를 보면 고동찬 병원장과 하정수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과 줄기세포 치료를 결합해 손상된 척수 기능을 회복시키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동찬이 이번 프로젝트에 우리 병원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두 사람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실험이 따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경희는 노만이와 함께 밥을 먹을 때부터 계속 허리를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훈과 몸싸움을 하다가 의자에 부딪혀 넘어진 뒤에도 극심한 허리 통증 때문에 꼼짝하지 못했잖아요. 게다가 6개월 전 우리 함께 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의였던 하정수가 김경희에게 척수기능 회복 관련 줄기세포 프로젝트를 소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현재 이 연구가 임상시험 단계라면 김경희에게 치료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가 아직 실험 단계라는 사실이나 사망 가능성까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동의서에 서명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김경희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만약 이 연구에서 강태주가 대외적으로 대표 의사처럼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면 노만이와 김경애는 강태주 역시 연구에 깊이 관여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태주의 아내인 고세윤을 납치한 것일 수도 있죠. 고동찬 병원장은 평소에도 사위인 강태주를 상당히 못마땅해 했는데요. 7화에서 고동찬이 내가 왜 너 같은 놈을 사위로 들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강태주는 그러게요, 왜 저를 사위로 들이셨습니까? 라고 되묻는데요. 강태주가 의사로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과거 줄기세포와 관련된 뛰어난 논문까지 작성했다면 고동찬은 처음부터 자신의 연구에 강태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이 사랑하는 남자라서 사위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구에 도움이 될 사람이라 생각해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강태주가 고동찬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점점 연구에서 그를 배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하정수를 대신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태주가 고동찬과 하정수가 비밀리에 진행하던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를 바로잡으려 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고동찬은 세훈이 얼마나 힘들어지겠냐는 말을 앞세워 강태주의 입을 막았을 수 있죠. 그래서 1화에서 고동찬이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발표하면서 집도의로 강태주를 소개했지만 정작 강태주는 응급수술이 생겼다며 자리를 떠났던 것 아닐까요? 강태주는 세훈 때문에 진실을 폭로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조작되거나 잘못된 연구 결과를 인정해줄 생각도 없었던 것이죠. 한편 경찰들은 노만이의 집을 본격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발견한 곳은 사방에 핏자국이 남아있는 지하 공간으로 보입니다. 6화에서 노만이와 김경희가 도망친 세윤을 다시 붙잡은 뒤 식탁에 앉아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죠. 당시 두 사람은 이미 여러 명을 죽였다는 듯한 이야기를 나눴고 냉동고가 포화 상태라 더 이상 시신을 넣을 곳이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땅이 얼어 시체를 묻을 수 없으니 냄새가 나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이번 경찰 수색 과정에서는 얼굴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훼손된 신분증이 여러 장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노만이와 김경애는 이수영의 아내를 살해했던 6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인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애는 세윤에게 자신이 왜 납치됐는지 정말 모르겠냐고 물었습니다. 납치범에게 잘못한 일이 없느냐, 누군지 정말 모르겠냐고 계속 확인했죠. 그런데 세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하자 김경애는 오히려 크게 분노했는데
있는데요. 그리고 7화에서 노만이는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남자를 그냥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합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에게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뒤틀린 사고방식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믿는 순간 상대방에게는 어떤 사정도 변명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예고에서는 노만이가 자주 찾아가던 식당의 할머니를 다시 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회차에서 노만이는 식당 결제기를 수리해 주다가 할머니의 손녀딸이 우리 함께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때 노만이가 음산한 미소를 짓는 모습도 나왔었죠. 김경희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노만이는 우리 함께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할머니를 납치한 뒤 손녀딸을 협박해 무언가를 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강태주는 어떻게 경찰서에서 풀려난 것일까요? 강태주는 아내를 납치한 범인으로 오해받고 있었고 30억 원까지 훔쳤다고 의심한 고동찬이 고소하겠다고 나서면서 결국 유치장에 수감되었는데요. 첫 번째 가능성은 세윤이 직접 고동찬과 경찰을 설득해 강태주를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세윤은 이미 경찰에게 강태주가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구하러 왔다며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고 분명히 증언했으니까요.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강태주는 김경희가 MRI를 촬영할 때부터 무언가 수상하다는 사실을 알아챘고 장도식 팀장에게 자신의 의심을 미리 전달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정수나 고동찬이 김경희를 제거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해 일부러 유치장에 갇힌 척하면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본 것일 수도 있죠. 7화에서 유치장에 들어간 강태주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는데요. 이미 장도식 팀장과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놓았거나 병원으로 돌아갈 방법을 준비해뒀기 때문에 보인 표정일 수도 있습니다. 예고에서도 강태주는 다시 구금되지 않고 외부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강태주는 더 이상 범인으로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사건의 진실과 병원 안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7화는 드라마가 본격적인 이막이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준 회차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단순히 노만이와 김경애가 벌인 납치극을 넘어 우리 함께 병원 내부에 숨겨진 오래된 진실을 파헤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노만이와 김경애가 왜 이토록 잔혹한 살인을 저질러야 했는지, 고동찬과 김경애 사이에는 과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김경애가 그렇게 숨기려던 핸드폰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의문과 복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회차가 더욱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 풀어본 예고 예측 영상이었으니 재미로 봐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7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